오늘은 도덕경 3장을 하겠습니다. 3장은 앞에 부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상현, 삼인부쟁, 현명함 혹은 똑똑함을 아주 드높이지 않으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경쟁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주 지혜롭고 잘 발달해 있는 상태, 이때를 현이라고 하는데, 이 현이라는 글자가 처음에 나올 때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영적이나 어떤 도덕적인 의미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 있죠. 이 밑에 붙어 있는 글자가 조개패죠. 옛날에는 조개를 가지고 패로 썼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돈, 화폐를 의미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면은 뒤에 여기 화라는 글자가 나오죠. 물건이라는 뜻인데, 화라는 글자 이전에 되게 사물을 가리킬 때는 이 물자를 많이 썼어요. 어떨 때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물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물들 가운데 어떤 사물들은 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물들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쓰는 화물, 이런 것은 돈으로 계산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물건들이 새로 생기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하니까 그런 물건을 지칭해야 되는 단어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 조개 패를 붙여서 화라는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현이나 화에 이 조개패가 있었다. 그 말은 돈으로 교환 가능한 어떤 능력, 돈으로 교환 가능한 어떤 물건, 이것을 지칭할 때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현은 어떤 부분에 능력 있는 사람, 계산을 잘한달지, 집안 관리를 잘한달지, 창고를 제대로 관리한달지, 어떤 일정 부분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데려다 쓰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현이라고 했어요. 현자. 현. 그러면은 여기서 불상현, 그 말은 뭐냐?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정해졌다면은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정해진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예요? 대개는 돈을 많이 버는 경우죠. 지금 우리 사회는 공부를 잘하는 청년들은 대개 다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근저에 아주 고상한 의미도 다들 가지고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어떤 직업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다 라고 정해지면은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고 정해져 있으면은 이 기준에 따라서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나뉘게 되죠. 사회가 단계별로 가장 똑똑한 단계 가까이 있는 사람, 멀어진 사람, 더 멀어진 사람, 이렇게 계층화되죠. 계층화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가 되면은 사람들은 한 계층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심한 경쟁에 빠지게 됩니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하나의 기준을 놓고 다툰다는 것이 경쟁이거든요.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가장 탁월한 것은 물이라고 그럽니다. 물. 가장 탁월한 것을 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물은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8장에 상선약수가 나와요. 상선약수 그 다음 기도를 보죠. 수, 선리, 만물이 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경쟁하지는 않고, 중인지소,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지 않는 곳,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고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경쟁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 하나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부터
물은 이탈해요. 어떤 가치 기준을 공유하지 않아. 물처럼 어떤 가치 기준을 공유해서 그 하나의 기준을 놓고 다투는 일을 하지 않고, 물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탈해버려요. 경쟁 시스템에서 이탈해버려. 경쟁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이 물의 성질을 가지고 그러므로 도에 가깝고, 그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풍요롭고 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다는 뜻이에요. 경쟁한다. 그 말은 하나의 기준을 놓고 거기에 추구하고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그런 경쟁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탈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똑똑한 것을 숭상하지 않으면은, 그럼 뭘 숭상한다는 거냐? 귀에 나오지만은 미해, 아직 웃음도 배우지 않은 상태, 아직 웃을 줄도 몰라.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마음, 아직 웃음도 배우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마음. 웃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웃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웃음만 웃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살펴서 웃어준달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어떤 사회에서 강요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좋아함을 보고 웃는달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격포를 보고 배운 웃음이에요. 웃음도 배우지 못한 어린애는 뭐냐? 그것은 아직 세상의 가치에 반응하지 못한다. 세상의 가치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뭐야? 오직 순수한 자기 마음에서만 웃음이 일어나는 상태. 이때를 노자는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우리가 경쟁에 휩싸인다.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서 더 성장하려는 의지가 본능적으로 있는데, 더 성장하려는 본능적인 의지가 있을 때 경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하는 마음의 출발이 어디냐? 사회에서 정해진 기준이냐? 아니면은 네 마음에서 솟아나는 순수한 힘이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 세상의 어떤 그 가치 기준에 좌우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영혼, 그 순수함, 이것에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제일 가까운 게 궁금증이에요. 호기심입니다. 궁금증, 호기심에서 나오는 지적인 활동성, 이것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펼쳐지지, 이미 정해진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지적 활동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펼쳐질 수가 없다. 어떤 한 사회가 가치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고 정해진 가치 기준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숭상하는 그런 기풍이 없으면, 백성들은 그 가치 기준에 남보다 더 빠르게 도달하려고 다투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다투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는 그러면은 발전하지 못하고 쇠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가치 기준에 집중하려고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각자의 개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 세계는 대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죠. 다 질문의 결과예요. 질문이란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가치 기준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리고 더 빨리 가려고 경쟁에 매몰되는 사람으로는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튀어나올 수 없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튀어나올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창의적이지 않죠. 창의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붙지를 못해요. 창의적인 국가가 더 발전하는 국가가 됩니다. 창의적이지 못한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는 국가가 돼요. 창의적인 국가는 특징이 있어요. 사회가 이상화된 어떤 기준이 없거나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해. 그런데 창의적이지 않은 나라들은 기준이 매우 단일합니다. 몇 개 안 돼요. 어떤 순수한 자발성이 튀어나오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특정한 가치를 똑똑함의 대상으로 숭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는 똑똑하다는 이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적 자발성이 튀어나올 수 있다. 헤르만 헤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그것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리 어려웠을까? 똑똑한 것이다.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그것이 튀어나오는 그런 길이 하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많이 허용된 나라. 그런 나라들은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연일한 이상, 기준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인데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을 똑똑한 것으로 정해서 받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경쟁 구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인간은 경쟁 구도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를 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살지 못하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만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튀어나올 수 없어요. 자기에게만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튀어나지 못하면 창의적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나라가 될 수 없으면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노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기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한다. 얻기 어려운 재화라는 건 뭐냐면 되게 비싼 거예요. 비싼 것을 귀하게 보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백성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적이 된다는 거예요. 도적이 된다. 그런데 가방을 사는데 사는 공기는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좋다고 하는 명품, 비싼 가방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이랄지 어떤 색감이랄지 자기의 미적 감각이나 자기의 내적 풍요로움을 더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이 가방을 좋다고 다들 칭찬하니까 사고 싶으냐? 이 가방이 명품이니까 사고 싶으냐? 아니면은 내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사고 싶은 거냐?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노자가 생각하기에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니까 선망의 대상이 되니까 명품이니까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교양이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 사회에서 국민들은 대개 도적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성이나 어떤 내적인 풍요로움이나 자기 감각에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풍조가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도둑이 되는 일이 없다. 노자가 볼 때 원득지와, 즉 희소성, 그다음에 가격표, 여기에 의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이 그 유혹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는 도둑들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얻기 어려운 재화를 아주 귀한 것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서 백성들은 도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그건 추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아름답다고 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귀한 것으로 대하면은 그 사회는 어떤 고귀함을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 고귀함을 유지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도적이 된다. 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현가요. 욕심낼 만한 것,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다. 여기서 욕심낼 만하다 하는 것도 노자는 앞에 불상현과 같이 욕심낼 만한 것으로 사회가 특정한 어떤 가치를 부여한 것, 그런 사회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럽다. 백성들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 내적 자발성, 아직 웃음도 배우기 전에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사회에서 그것이 욕심낼 만한 것이라고 해서 그 욕심낼 만한 것에 굴복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혼란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위를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외부의 것에 의해서 앙여돼서 당신의 행위를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 외부에서 욕심낼 만한 것, 귀한 것, 똑똑한 것이라고 정해놓고 그 정해진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좌우되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런 사회는 도둑질을 하거나 그냥 경쟁 구조에 빠져 있거나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살게 된다. 안에서 솟아나는 것, 그것을 사는 삶, 외부의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순수한 너, 그것이 발동되는 삶이 되도록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무엇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요?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 알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로 서 있을 수가 없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힘, 즉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알라고 강요해서 주입된 것들, 사회에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주입시키는 것보다 알고 싶어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키워줘서 그 안에서 솟아나는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이때가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고적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되고
경쟁하는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손상되는 일이 없게 된다. 자, 노자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순수하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순수하고 가치 있게 사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발전과 자유와 풍요가 보장된다고 노자는 보는 것입니다. 경쟁을 할 때는 항상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쉽게 허물어집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외부의 그 타임, 어떤 기준, 여기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를 빗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외부의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에 빠져서 외부의 것과 비교를 하는 자기, 그거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자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자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 창의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딱 한 번의 비교만 정당해요. 자기 자신과의 비교.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는 이때만 인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에 있는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아직 웃음을 배우지도 못한 어린애의 그 순수함,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울 수 있다. 지금 노자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성인의 다스림은 성인이 통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인은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 그 마음을 텅 비우고 그 배를 가득 채우고 그 뜻을, 지를 약하게 하고 감기골, 그 뼈를 강하게 해라. 쇠약하게 할 것, 약하게 할 것. 그것은 뭐예요? 심과 지죠. 그 다음에 강하게 하고 가득 채울 것, 그 뭐예요? 배하고 뼈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마음과 뜻, 심지는 약하게 하고 배하고 뼈는 강하게 하고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강하게 해라 이런 뜻인데, 심이나 심, 마음이나 뜻은 뭐예요? 가요. 욕망이나 똑똑하다고 하는 거, 욕망할 대상, 똑똑하다고 하는 어떤 기준, 더 귀하다고 하는 것에 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심과 지예요. 심과 지는 다 어떤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배하고 골은 뭐냐? 어떤 문화적 차이, 어떤 문화적 내용도 이것을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거예요. 여기에는 이데올로기나 자격이나 똑똑함이나 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12시에는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12시에 배가 고파요. 똑똑하고 어리석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배고픈 것에 대한. 배하고 뼈는 뭐냐? 유의적인 기준이 닿을 수 없는 것. 웃음도 배우기 전에 어린애처럼 순수함이 유지되는 곳. 이것이 배하고 뼈가 상징을 하고, 마음은 정해진 가치 기준이나 지향성을 향해 나가는 어떤 유의적인 의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통치할 때는 외부를 향해 치달리는 마음과 뜻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배와 뼈를 강화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기덕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순서는 채덕지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를 별개하는 것이 체예요. 심지가 작용하는 것, 이것이 지예요. 궁금증과 호기심, 마음이나 뜻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궁금증과 호기심은 배나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판사가 되려는 의지, 검사가 되려는 마음, 무엇이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다 이거예요. 심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되려는 마음만 갖고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자기의 원초적인 어떤 순수함, 이것이 유지되거나 발동되지 않으면은 설령 판사나 검사가 되더라도 전제론적 성장이 멈춥니다. 전제론적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판사나 검사들은 기능적인 일만 해요. 기능인으로 전락합니다. 기능인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나 돈을 다투는 일, 지위를 다투는 일, 이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화, 를 강화시킨다 이 말은 뭐냐? 원초적으로 타고난 순수한 궁금증, 호기심, 이것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외부에 정해져 있는 가치 기준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자신이 나한테 하는 말,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이 나한테 속삭이는 소리,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뼈하고 배에서 나와요. 내 자신이 나한테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들어야 문제적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간 단계에 성공하는 사람과 높은 단계 성공을 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뭐냐? 누가 더 자기가 자기한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는가?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창의적인가, 창의적이지 않은가? 자신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자신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는 내 안을 구성하고 있는 뇌와 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자는 심과 지는 가시키고 뇌와 뼈는 응하게 해라. 그래서 성인 통치할 때 어떻게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 무욕하게 한다. 백성들을 무도로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지, 지라는 것은 뭐냐? 지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의미는 구분한다는 말이야.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특정한 기준을 갖는 겁니다. 무엇을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나왔지만 원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정해진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이 심지를 허약하게 하고 배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가득 채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행사하는 지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백성들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에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그러면은 현실적 성취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노자는 그래야 진짜 성취, 진짜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혜, 이것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주 작은 범위의 알만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헛똑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범위의 알만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게 해라 말이에요. 노자가 볼 때 알의 범위가 좁은 사람, 이 사람은 행동이 과감합니다. 빠릅니다.
그런데 무지무욕한 사람은 항상 진중하고 주저하고 행동이 느립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들은 다 뭐냐? 과감하게 행동해. 그런데 이런 과감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심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것을 지향하는 사람, 외부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행동이 빠르고 과감합니다. 그래서 서기는 무지무욕하게 백성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즉 심지를 허약하게 하고 배와 뼈를 강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사회를 만들어내면은 히트토기들이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위무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냐? 노자는 이것을 무위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위를 행하면 무불치, 다스려지지 않음이었다. 무위의 방식을 써서 통치를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여기서 우리가 무위를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위는 뭐예요? 무엇과 관련돼요? 궁극적으로는 통치와 관련됩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특별한 방식인데, 그것은 유의하고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유의하고 반대되는 이 무의라는 방식을 택하면은 통치가 가장 잘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노자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노자 도덕경에서 무의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국가 통치에 있어요. 국가를 제대로 잘 다스리는 통치. 노자가 여기서 3장에서 하는 말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회를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가치로 묶지 마라.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가치로 묶어서 특정한 가치나 특정한 이념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떠받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은 백성들은 심한 갈등 구조에 빠지게 된다.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아주 귀한 것으로 정해 놓으면은 사람들은 다 고적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욕심낼 만한 것, 그것을 백성들한테 막 보여줘 봐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특정한 가치나 이념이나 이것을 제시하지 말자. 특정한 가치나 이념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각자의 자발성이 드러나는 형식의 사회를 만들자. 어떤 특정한 이념에 모두 집중 통일시킨 그런 나라보다 백성들의 자발성이 스스로 솟아나서 이것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훨씬 강하다. 특정한 가치나 이념을 수행하고 집행하게 하는 나라, 그건 유의적인 태도죠. 그런데 이 특정한 가치나 이념이 없고 백성들의 순수한 자발성이 드러나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는 무의적인 통치를 하는 사회다. 노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가치나 이념에 모든 백성들을 전부 집중 통일시키는 그런 유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이런 특정한 가치나 이념이 제거되고 백성들의 자발성이 솟아나는 통치를 하는 것은 여기서 노자는 무의적인 통치로 보고 있습니다. 무의적인 통치를 해봐. 그러면은 모든 통치가 다 잘 이루어진다. 노자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